한국의 기대 수명은 세계 10위이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흠잡을 데 없는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은 뭐하는 나라인데요?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린 아랍 왕자가 인천공항 도착 5초 만에 놀란 이유. 수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만 먹지 못하고 있는 아랍 왕족이 있습니다. 평상시 즐겨 먹었던 음식들과 비싸서 못 먹는 고급 음식들까지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남성은 음식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이나 위대한 이야기에서 들려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에서 사업을 하는 무하마드 반사드입니다. 저는 현재 두바이에서 휴양을 즐기며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왕족 집안의 특성상 가문에 속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혈연의 연결과 가문의 명예가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혈연 관계는 권력과 정점을 유지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많은 아랍 국가의 왕족은 이슬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국가 통치자로서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에미르로 흔히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에 저는 억압된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었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었기에 저는 아버지에게 사업을 하겠다는 명분을 삼아 두바이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을 너무 행복했어요. 하고 싶을 일을 할 때 더 이상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는 식당에 가는 게 저의 취미였으나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의 모습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왔지만 저는 처음 겪어보는 자유의 두바이로 시작해서 유럽을 갔다가 미국 뉴욕에도 가서 다양한 음식들과 문화를 즐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 마음을 다잡고 두바이로 돌아와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자유의 맛을 봐버린 저는 하라는 사업은 안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바이에서 꿈같은 생활을 보냈고 그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 퍼졌을 때 마스크도 하고 각별히 코로나가 저를 피해 가진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저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코로나에 심하게 걸렸었고 특히 증상은 너무 심각했어요. 고열과 두통은 기본이었고 저의 감각들이 하나씩 묻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상태는 악화하였고 가족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지만 감염의 우려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열과 두통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으나 소실되었던 감각들은 기능을 되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후각과 미각은 돌아올 생각을 안 했어요. 더 심각한 건 후유증인지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음식을 보면 거부 반응이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케밥이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치즈 계열의 음식조차도 제 몸이 거부했어요. 먹는 것을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가장 행복했던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먹는 것도 줄어들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밖에 나가는 거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완치되고 나서 어머니가 오셨어요. 하지만 후각과 미각이 온전치 않은 저를 보시고는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초췌해진 제 모습을 보신 어머니께서는 자기가 너무 무관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어머니께서는 금방 치료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저의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두바이에서 제일이라는 의사도 진단하지 못했고 아랍 왕실에서 온 의사도 저의 상태를 보고서는 코로나 후유증이니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만 했어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많은 시간이 지난 게 아니어서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아직 제대로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모르겠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는 저를 치료할 수만 있다면 수억 원에 달하는 치료 보상금을 걸었고 적지 않은 의사들이 보상금을 얻기 위해 저의 상태를 보고 갔지만 다들 포기했어요. 적지 않은 의사들이 보상금을 얻기 위해 저의 상태를 보고 갔지만 다들 포기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동양인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는 보통 의사들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하지만 다른 거는 분위기뿐만이 아니었어요. 인제까지 왔던 의사들은 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체 온도를 재보거나 피를 뽑고 소변을 받아오라고 했었지만 동양인의 사는 손목을 빌려줄 수 있냐며 저의 맥박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의 맥박을 1분 정도 느끼시더니
한번 치료를 해봐도 되냐고 물어보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상태가 괜찮아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괜찮다고 말하자 가져온 가방에서 엄청나게 긴 바늘을 꺼냈습니다. 저는 혹시 그것을 어떻게 쓸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으로 저의 몸을 찌르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 보는 치료 방식에 그것이 무슨 치료냐며 거부하고 글을 내왔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 동양인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집 자식의 병을 고쳤다더라, 몸이 아픈 사람을 치료했다더라, 심지어 저랑 똑같은 증상의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미각이 상실한 사람을 고쳤다는 말까지 들렸어요. 저는 다급한 마음에 동양인을 수소문했지만 그는 이미 자국으로 떠나고 없었다고 했어요. 간신히 동양인의 신상 정보와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는 한국인이었고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했으며 의료자 원봉사를 위해서 두바이에서 한 달간 머물렀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연락했고 그때 당시의 오해를 말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치료 방식에 당황했고 무례하게 당신을 내 은거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는 지금 후유증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 치료를 부탁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두바이에 갈 수 없으니 한국으로 오면 치료를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으로 비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의 공항에 살짝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 봤지만 시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공항에 생각보다 한국은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왕족은 원래 특별하게 입출국을 일반 시민들과 동일하게 받지 않지만 급하게 온 한국의 일정이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 같 입출국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걱정했던 저지만 생각보다 편리한 입출국에 놀랐어요. 저랑 같이 간 경호원에게 물어보니 다른 나라는 이렇게 빠르지 않은데 한국은 유독 빠르고 깔끔하게 입출국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입출국을 마치고 게이트로 나갔습니다. 한국의 공항에는 인프라는 정말 훌륭했어요. 그렇게 저는 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한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두바이에서 봤던 의사는 그곳의 병원장이었고 알고 보니 그는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의사였습니다. 이름은 이상혁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선생과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일을 사과했습니다. 이 선생은 웃으며 괜찮다고 말해주어 저는 마음이 편해져지읒. 그렇게 저에게 한방치료를 시작해서 코로나의 후유증을 치료해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침술, 한방 약물 처방과 한방 마사지를 진행하였고 점점 증세가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이런 침술 같은 행위로 사람을 치료한다는겨? 제 몸에는 얇고 기바늘들이 수십 개가 꽂혀 있었고 침술이 다 끝나면 제 등에는 뜨거운 것을 올려놓았어요. 그것을 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육의 긴장 상태가 있는 부위에 뜸을 적용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 보면서 열을 이용하여 혈액순환이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체내의 열이 적절히 유지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조금씩 미각과 후각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호텔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엄청나게 자극적인 냄새가 느껴졌어요. 그곳에는 저와 헬멧을 쓴 남성 한 분이 있었고 헬멧을 쓰고 있던 남성은 손에 알 수 없는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맡아보는 자극적인 냄새의 봉투를 확인하려고 슬쩍 봤는데 헬멧 남성분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그 안에 든 게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는 떡볶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호텔에 들어가 당장에 떡볶이라는 음식을 주문해달라고 로비에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뒤에 초인종이 울렸고 떡볶이라는 음식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태어나서 떡볶이란 음식을 처음 보았고 처음 먹어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음식의 맛을 느껴서일까요? 아니면 떡볶이란 음식이 원래 맛있는 것일까요? 눈 깜짝할 새 떡볶이는 다 없어졌더라고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쫄깃한 식감의 떡과 매콤달콤한 소스의 조합이 저에게는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도 치료받고 점점 후각과 미각은 온전하게 돌아왔고 한국에 온 김에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음식들은 전부 먹어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제가 먹은 음식은 정말 다양했었어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이쁘게 나오면서 그 안의 재료들도 다양한 식감과 풍부한 맛이 환상적인 비빔밥도 기억나고 소뚜껑을 불판 삼아 그 위에 생고기를 올리고 고기 익으면서 나오는 기름으로 구운 김치와 함께 먹은 삼겹살,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정갈하게 나오는 전통적인 한국식 식사의 한정식도 너무 맛있었죠. 그중 인상 깊었던 음식은 김치찌개라는 국요리인데요. 한국인들은 찌개라는 요리를 항상 밥과 함께 먹는다고 했어요. 저희 아랍에서는 대표하는 찌개 요리가 없기에 정말 생소했지만 저희는 한국인이 알만한 음식은 케밥 정도가 있는데 아랍을 대표하는 요리에는 국물이 없기에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된장찌개 같은 요리를 아랍인들을 공략한다면 잘 먹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외에 맛있다고 하는 음식들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저는 정말 한국의 식당의 서비스에 놀랐습니다. 제가 사는 두바이에도 가게마다 키오스크는 설치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식당마다 아니라 테이블마다 키오스크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저는 이 점이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식당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점을 따라하고 싶을 만큼 좋았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의 업체와 저희와 협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한국 기업을 수소문해 보았어요. 한국에는 정말 편리한 점도 많았지만 정말 특이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잘 연결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의 맛과 멋에 반해버렸기 때문에 한국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치료와 여행을 동시에 마치고 현재는 두바이로 돌아와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의 기업과 저희가 협업하게 되어서 한국에 갈 일이 또 생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벌써 고민되네요. 저를 치료해준 의사분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국에 방문하면 꼭 방문해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제가 한국에 있고 느꼈던 부분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도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방문할 때는 부모님과 함께 들려서 여행할 예정이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워낙 높은 위치에 있으시다 보니 국가 일정으로 한국에 방문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제 가족이 가게 된다면 또 다른 좋은 추억이 되겠지요? 그날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두바이에서 평온하게 지내던 왕자가 코로나에 걸려 치료를 못하던 걸 한국인 한의원 의사분께서 아랍 왕자를 치료해줬고 그 왕자는 한국의 문화와 멋에 빠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외국에 나가면 이제는 친절의 아이콘이라고 합니다.